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러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된 일부 경솔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체를 넘기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극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차갑고 정중하게 이를 거절했으며 트럼프는 결국 러시아에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키예프에 토마호크를 보내느니 삐쳐서 떠드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위협에 불과하지만 토마호크를 보낸다면 이는 사태를 크게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를 보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보낸다 해도 50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러시아가 패망할 것처럼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직 영국 외교관이자 정보요원이었던 알리스테어 크룩은 트럼프가 전쟁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패배한 전쟁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미국의 문제는 승리를 위한 싸움을 멈춘 점이라고 여깁니다.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고 어떤 전쟁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디를 가든 어떻게 생각하든 고대 로마를 포함해 미국이 가진 전투력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누구도 미국과 싸우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스에서도 미국은 예외 없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알리스테어 크룩은 이 모든 게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소리치고 뽐내고 서로에게 도전한다면서 이 무리는 소년 도널드가 이끌고 꼬맹이 피트가 나란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스테어 크룩은 전략문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인류의 나머지를 새로운 브레튼 우주 체제로 강제로 밀어넣어 달러의 패권을 회복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위협, 허세, 관세를 사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뉴엘 토드의 지적과 동일합니다. 토드는 앵글로색슨 제국이 붕괴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식민지인 유럽을 재식민화하는 시도 속에서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쇠퇴하는 앵글로색슨 제국의 황제는 트럼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한다면 유럽의 대미 정속은 최소한 100년은 더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이 패배한다면 나토는 해체되고 유럽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뉴엘 토드는 앵글로색슨 제국이 최후의 쇠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토드는 1976년 에세이 최후의 붕괴에서 소련의 붕괴를 일찍이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 만연한 반러시아, 반중국이라는 감정의 언어와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의 언어를 대조해 필연적인 서구의 몰락 또는 앵글로색슨 제국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는 주로 경제 지표가 아닌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지표에서 출발합니다. 토드는 그에 져서 서구의 몰락에서 소련 붕괴에 대한 그의 유명한 저서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70년대 후반 소련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유아 사망률은 당시 러시아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토드가 경고했듯이 미국의 산업, 교육의 질, 공학의 발전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크지 않지만 유아 사망률은 낮고 젊은이들이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드의 책은 이미 서구 사회에 큰 공황을 불러일으켰고 일련의 공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워즈뉴스의 기자 라라 발루리오에 따르면 토드의 발언은 서구 사회의 기존 관점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에 마치 유리파편처럼 공개 토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유럽의 미래 운명이 드러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토드는 최근 신문 코리엘의 디 볼로냐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한다면 유럽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 10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이 패배한다면 나토는 해체되고 유럽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구대륙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유럽은 워싱턴이 지시한 틀 안에서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드는 트럼프라는 현상에 대해 그의 대통령 당선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혁명적 패턴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단지 타락에 대한 필사적인 대응일 뿐이며 이는 이제 미국인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토드가 경고하듯이 유럽 위기의 가장 깊은 근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이는 서구 국가들이 이전에 종교적 틀을 거부한 이후 서구 사회를 사로잡은 영적 허무주의의 결과입니다. 트럼프는 누구든 환상에 빠지거나 위협할 수 있지만 그의 환상과 위협은 여전히 공중에 떠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파괴 불가능한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그의 비전은 지배와 복종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권력 의지는 텔아비브의 시오니스트 정부와 마찬가지로 낡고 경직된 서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앵커리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토드는 트럼프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진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한 전방위 지배라는 독트린과 동일합니다.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과 달러 사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위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탈달러화는 그의 패권주의적 환상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정치 분석가 레베카 찬이 뉴 이스턴 아웃룩 웹사이트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은 미국 헤게모니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주권, 인프라 개발, 자원 접근성에 대한 연설은 박수를 받았지만 제재와 전쟁에 대한 논의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옛 히트곡들을 내세운 서구의 합창단은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협에 지쳐 있습니다. 이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미국 외교관들은 다시 한번 무대에서 옛 히트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영원한 적들,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다른 작은 악마들로 구성된 악의 축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연설은 마치 옛 선교사들의 기도소에서 빌려온 듯한 낡은 공식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소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재 의제는 압박 대신 피로감을, 박수 대신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에마뉴엘 토드가 말했듯이 이는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구의 임박한 쇠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친 서구에 맞서는 새로운 중심축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이 새로운 악보는 마치 그들을 위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에마뉴엘 토드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리더십은 더 이상 항공모함수나 제재 목록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고 서방 소수자의 신성한 권리가 아닌 다수의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